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몇 가지 이벤트를 더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 네이버 뉴스에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임대인의 의무는 강화하고 임차인분들의 알 권리, 그리고 보호, 그리고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떤 서포트 대책이 추가가 돼 있어요.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이건 찬성이에요. 찬성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 중에 일부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이에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거는 임대인이 고의가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하다가 잘 안 돼서 망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임차인분한테 돈을 못 돌려주시는 거잖아요. 돌려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사기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주로 가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 임대인분들이 파산해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생각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회생한다고 회생 신고문 날라왔어요. 동의해주면은 이제 원금만 나눠서 받는 건데 동의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파산 신고가 날라온 거예요. 파산했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은 날라가는 거예요. 이분은 더 이상 채무가 없어요. 제가 이분한테 돈 갚으라고 독촉하면은 제가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망하면 전 받을 길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독촉하고 못 살게 굴면은 저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법이거든요. 그럼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죠. 너 저 사람한테 돈 왜 빌려줬어? 이자 받으려고 그랬지. 네. 벌써 분위기가 살짝 자식. 너 그러면 당연히 네가 사업을 한 건데 금전 소비 대차 사업을 한 건데 이거를 뛸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했으니까 넌 못 받아. 너는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이걸 뛸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아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은 여러분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벌써 약간 나쁜 이미지가 생길 것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아까 돈 빌려준 거는 네가 갑이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을이니까 갑이 항상 보호를 못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인데 을의 돈을 갑이 안 갚는 거니까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법적 구조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강자와 약자, 착한 자와 나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누가 그렇게 나눴습니까? 법이 구별돼 있지 않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못 갚는 사람이 아니라 전세 사기치는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들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로 한 4팀이 끼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빌라 만든 사람 있죠. 빌라 신축 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 대행사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간에 명의 바지가 있단 말이에요. 3팀 아니면 4팀. 팀 아니면 개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법적으로 인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했다는 증거를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강화시켜서 전세 사기를 칠 의도를 줄이거나 임차인분들의 보호를 높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어쨌건 간에 거두절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기 때문에 구조를 봤을 때는 소소하든 크든 간에 전세 물건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요는 안 늘어나더라도 공급은 줄겠죠. 물론 다행히 그 공급 중에 일부는 전세 사기꾼 매물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효과도 있는 거예요. 순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얘기예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나중에 얘기고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도입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뭐 옛날에도 있어 왔다. 전세 사기는 여태까지 끊인 적이 없었다. 시장에 수급을 맞추면 다시 해결이 된다. 저도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전 여전히 그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분 그리고 조만간 당할 분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전세 사기를 사기잖아요. 한 건 안 쳐요. 전세 사기 절대 한 건 안 쳐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폭탄 터질 때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법을 빨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찬성인데 나중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나중 얘기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세 사기는 법이 강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 사기는 제가 봤을 때 안 없어져요. 차라리 전세를 없애는 게 빨라요. 아니면 차라리 매매시장, 전세시장을 잘 조율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궁극적 해결은 안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전세 사기랑 전세금 미반환 사고랑 약간 헷갈리세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이 한동안 난리였거든요. 죄송한데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소송 중이고 소송해봤자 조합원들은 못 받아요. 법대로 따져도 못 받아요. 왜냐면 자기 돈을 남한테 맡긴 거니까. 이분들은 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분양을 받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합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이걸 모르죠. 지역주택조합 소송 가서 주로 제일 나쁜 애들이 여러분 사실 시행 대행사거든요. 찾아보세요. 시공사는 이거예요. 너네가 땅 다 사오면은 이 사업 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지어줄게.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시공사 중에 그 리스크를 지고 야 우리가 요번에 한탕 해먹을 건데 너네 이름 좀 빌려줘. 이런 데는 없어요. 왜냐면 거의 다 좋은 데 이름을 갖고 와요. 레미안이라던가 하다 최한 이수건설? 그 브라운스톤 있잖아요. 한 그 정도 하는데 그 건설사가 시공사가 그런 리스크를 지느냐? 안 해요. 그러면 진짜 이름 끊겨요. 그래서 시공사는 그냥 이름이 나온 것 뿐이에요. 나중에 다 되면은 지어줄게. 조합원들은 죄가 없죠. 근데 뭐예요? 시행사가 있는데 얘네가 진짜 시행사가 아니죠. 왜? 시행을 할 권리는 조합원들한테 있으니까 시행 대행사니까 웃긴 게 돈을 맡아서 돈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엎어졌다? 파산했다? 이 시행 대행사가 주로 법인인데 도산을 해버렸다? 그럼 공중분해되는 건데 처벌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사기라고 입증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시행 대행사가 이 사업을 꾸려서 조합원들의 돈을 갈취해서 없애버리려는 자기들이 먹으려는 작업을 짰다는 구조가 없죠. 왜? 어차피 모든 서류는 시행 대행사가 만들고 시행 대행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사기쳤다는 서류를 남겨놓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 미반환 사고랑 전세 사기랑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조심하고 여러분이 조심하고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전세 사기 피해 방안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저는 꾸준히 얘기를 해왔어요.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뭐예요? 이게 제발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세 사기를 피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전세 사기 친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증금 못 돌려준 임대인들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왜 억울하냐? 세금을 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주인들 중에서 종부세를 못 내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종부세가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종부세가 몇천 몇억이 나와요. 정말로. 국가가 압류를 걸어서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집이 국가가 파산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해주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죄인이래. 근데 종부세를 때려요. 그런데 안 팔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이 10채예요. 여러분 빌라가 10채예요. 빌라가 10채인데 내가 쭉 가지고 있었고 월세를 잘 받아왔어요. 세금을 꼬박꼬박 냈어요. 근데 갑자기 다주택자라고 안 된대. 양도세도 더 내래. 근데 종부세도 때렸어요.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몇천 몇억이 나와요. 근데 시장에 내놓으니까 안 팔려요. 그럼 세입자는 들어오겠대. 근데 세입자를 받았어요. 당장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종부세를 결국 못 내서 내가 터졌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가 집을 가진 사람이 너무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전세 사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전세 사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제 말은 전세 사기 물건이 신규 빌라가 많은데 처음부터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거든요. 중간에 이런 뭐 대항력 일자 이런 걸로 작업 치는 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냥 사기고요. 그런데 매매가가 받쳐지면 경매로 넘어가도 거의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억짜리 빌라가 있는데 2억의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오늘도 있을걸요. 계속 있어요. 그게 설득이 되나 봐요. 그런데
얘가 경매에 넘어가면 2억을 받느냐? 절대 못 받죠. 지금 같은 시기에 누가 2억 주고 그걸 사요? 한 1억 3천? 1억 4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보증금 중에 경매 비용도 있고 또 세금 체납까지 있으면 거의 그냥 5천에서 1억 사이가 날라가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억 전세로 들어가는데 매매가가 3억이다. 그러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돈을 지킬 확률이 확 올라가죠.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전세 사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가 3억이고 전세가 2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전세는 사용료예요. 사용가치. 매매는 소유의 가치예요. 근데 지금은 소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소유하면 세금 폭탄이에요. 소유하면 죄인이에요. 소유하면 지금 집값 폭락한대요. 누가 집을 사요? 그런데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여러분 이거 안 끊어져요. 전세가가 이거 둘 중에 하나요. 전세가가 내려가야 돼요. 전세가가 내려가려면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 월세나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매매를 하자니 매매를 도저히 못 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월세 아니면 전세인데 월세 물건에도 제한이 있고 월세 내면 돈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공급이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안 팔리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세 사기랑은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이런 구조가 짙어지면 전세 사기를 치기 너무 편해지죠.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시장에서 밀어내니까 빌라 쪽으로 와서 매매에 이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제가 빌라나 아파트 전세가 폭등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 들어가면 전세 사고도 많이 터진다. 왜냐면 전세가가 더 먼저 올라가니까.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돼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트리거가 된 건데 주요 원인은 그게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겠지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충분히 같이 올라가주면 이게 사고가 안 터지는데 빌라는 그렇게 같이 안 올라가요.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딱 들러붙으면은 얘네가 나와요. 얘네가 지금 활동하기 너무 좋은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동안의 시장이 불안할 거라면 이거를 엄청 세게 때려야 돼요. 걔네가 아예 걸리면 아작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건 도입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지지하고 이걸 더 강화시키든지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급에 대한 부분도 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